마지막 강의 강사님은 하태경 선생님입니다. 하태경 선생님은 울산 도원성정병원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학연예가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시고 경상국립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수료를 하시고 부산 좋은삼성병원내과 전문의 수련하시고 부산대학 소학연예과 전문의를 수련하셨습니다. 지금 전 부산 보건내과 과장, 부산대학병원 진료 교수 임명했습니다. 우리 하태경 원장님 강의를 다음 뵙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심장 초음파 기본 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이미 계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리뷰하신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차례고요.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세 같은 거, 그다음에 기본 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심장 초음파 이제 급여화가 됐거든요. 본지는 벌써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개원이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급여 초음파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1회가 되거든요. 보통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전신부종, 피로감, 기력저하 이런 것들 심장 질환에서 있는 증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관련 상병을 넣고 이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과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서 각각 다 급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준 초과 시에는 이제 본인부담 80%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되고 검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급여 심장 초음파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일반, 전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단순 같은 경우에는 표준 영상 5장 이상 남기고 그다음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위도를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가지 뷰를 남기면 됩니다. 보통 파라스타나 롱엑스 뷰와 AB가 꽂힌 거를 남기고요. 거기에 각각의 도플러 영상, 플러 도플러를 띄어서 하면 이제 4개가 되고 거기에 엠보 달아 넣으면 이제 5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판독 내용으로서는 이제 EF, 자신철 분출율과 심낭 성출의 유무랑 양을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영상 10장을 획득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다른 그 초음파균은 어떤 특정 표준 영상이 정해져 있는데 심장 초음파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장 이상 남겨라 이럴 수도 있는데 초음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 초음파 뷰가 이게 잘 나오는 분이 있고 잘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해가 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심장 자체가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리 있게 조금 뷰를 다른 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장 이상 남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단순 평가 항목에다가 이제 자신실 이하 기능 평가, 판막의 정성 평가, 그러니까 이제 판막이 이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노시스가 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셔트, 종양 이유 등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영상에다가 이 표준 영상 15장을 획득하시면 되는데 일반 평가 항목에다가 이제 여기 국소벽 운동장의 스트레인, 3D 판막에 대한 정량 평가를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이제 그게 전문에 대해서 이제 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한번 정리해서 넣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흉통 호흡곤란 환자에서 감별 진단 쪽으로 심부전 판막 질환, 심근질환, 심낭염, 심낭 성출, 폐동맥 고혈압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1차 의학급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질환, 심근경색, 교통력 박리, 폐동맥 색전증도 심장 초음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심질환, 이제 여기 지금 소아과 분도 계실 것 같은데 VS나 AS 같은 경우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는데 불면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마비형 같은 경우도 심장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KG를 많이 찍으실 텐데 EKG 보면 이제 APA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APA하고 APC가 헷갈리는 경우가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트럴 밸브 인플로우에서 웨이브가 있냐 없냐고 심박세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가 탈수가 돼서 오는 경우에 이제 물론 혈을 봐도 되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인플로의 이 웨이브의 높이라든가 서포스탈 뷰에서 IBC의 최대 직장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탈수 여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까 그 신희철 원장님 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분하고 같이 모니터를 마주보고 사는 그런 자세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1번, 2번 같아서 이걸 적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번으로 하는데요. 등기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그러니까 검사받는 수검자분이 제 몸에 기대서 하기 때문에 이제 심장수술 하는 경우에 보면 이제 환자분 몸통을 이렇게 세우거나 또는 눕혀서 스파인 포지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 몸을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각도 조절하기 좀 편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검사하시는 때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피검사자가 크면은 손이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몸통이 크신 분들이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좀 갖기가 힘들어서 검사가 힘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불편한 게 불필요한 밀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자분 자세가 편하고 당연히 밀착도 없고 다만 이제 환자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왼쪽으로 돌아 누워야 되냐, 왜 좌측 와야 되냐 하면은 이제 심장이 스파인 포지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몸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왼쪽으로 그러면 이제 심장이 흉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초음파가 좀 어떠다라기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초음파를 잡으실 때는 프로브를 잡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옆에를 잡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는 뼈나 공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물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갈비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초음파가 통과할 수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 사이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를 피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을 이런 식으로 왼쪽을 올려주면은 이제 여기 인터코스탈 사이너스가 늘어나니까 그 틈으로 볼기가 펴져서 손을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그냥 편하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해당 부위에서 이제 뷰를 찾아가지고 심장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폐를 크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심장이 잘 보이게끔 사람마다 달라서 숨을 들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그때그때 검사하실 때마다 조금 호흡 조절 해보시면서 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되는 뷰는 이제 파라스타널 뷰인데요. 파라스타널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스널 옆에서 뷰를 잡는다 해가지고 파라스타널 뷰가 되겠습니다. 한쪽자를 놓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손을 들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로 접근을 하고요. 파라스타널 롱에이시스 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브의 마커가 이제 그 수검자, 검사 받는 사람의 그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스타널 쇼데이스 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를 마커가 향하게끔 올리셔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스타널 롱에이시스 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LV랑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에어타,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판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기 밸브랑 마이크로 밸브가 다 나오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뷰가 될 텐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M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EF 같은 걸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M모드 측정하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초음파 빔이 이 세툼의 수직으로 들어가게끔 최대한 해가지고 마이크로 밸브 팁 끝에 달랑말랑한 곳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파라스타널 롱에이시스 뷰가 안 이쁘게 잡힌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LV가 수평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끝이 들리는 식으로 한 경우가 좀 잘못 잡은 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스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가 보이게끔 잡히면 그것도 좀 잘못 잡은 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라스타널 롱에이시스 뷰 이제 컬러 도플러인데요. 이제 컬러 도플러 쓰는 경우에는 혈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을 때 역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컬러 블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침투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례인데요. 디스니아로 오신 분인데 이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마이트랄 밸브인데요. 여기가 되게 열리는 게 되게 힘들게 약간 좀 열리고 보면 열린 부분도 최대한 늘어난 부분도 되게 좁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되게 좁은 블록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키 스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걸로 이제 증례를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스타널 쇼직스 뷰 같은 경우에는 파라스타널 롱에이시스 뷰에서 아까 이제 마커를 이제 수검자의 그 왼쪽 어깨 방향으로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고 보통은 이게 위상에 따라 다르긴 한데 돌리면 보통 마이트랄 밸브가 보이는 이런
레벨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를 약간 위쪽으로 수동자의 위쪽으로 약간 좀 슬라이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위쪽을 향해서 틸팅을 하거나 하면 이제 LD 밸브가 나오는 뷰가 나오는 LD 밸브 레벨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슬라이딩을 하거나 이 틸팅을 하시면은 이제 밸브 아래쪽, 마이트라 밸브 아래쪽인 뭐 카필러리 머슬 레벨이나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스 뷰가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본인 주먹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위에서 이렇게 프로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되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쇼데이스 뷰에서 LT 밸브 레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부는 위치는 이렇게 정해놨고요. 정해져 있고요. 처음에 이제 되게 뷰 같은 경우에 해부가 이런 원치가 되는 게 대부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찍는데 보시면은 지금 LA에서 RA로 이렇게 플로우가 빨간색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SB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파를 보시면 이렇게 선사선 수신지는 볼 수 있다. 퍼스널 쇼데이스 뷰에서 이제 이거는 마이트라 밸브 레벨입니다. 그래서 마이트라 밸브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LV가 있고 RV가 있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쇼데이스 뷰는 기본적으로 이제 LV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이제 월모션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월모션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볼 때 각각의 구역에서 어떤 부분에 월모션이 떨어지는지 움직임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이트라 밸브 카필러리 머슬 레벨입니다. 그래서 3시나 7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카필러리 머슬 마이트라 밸브를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게 관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에이펙스 거의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피칼 뷰인데요. 에이피칼 뷰는 파라스타일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위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찾는다 보시면 되면 에이피칼 뷰는 약간 3인칭 시점에서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보기 때문에 뎁스도 조절하셔야 되고 보시면 이제 피검자의 레프트 니플 좌측 아래쪽에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플린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 모형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브를 미세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뷰를 이쁘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호흡에 따라서 심장이 폐 가릴 수 있으니까 호흡 조절을 하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갈뷰 같은 경우에는 파라스타랄 뷰보다는 이게 좀 환자분이 이제 스파인 포지션으로 좀 해가지고 똑바로 눕고 이제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은 그냥 레프트 대고 밑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좀 저같이 좀 구체적인 사람들은 스파인 포지션에서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피칼 파이브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피칼 포챔퍼 같은 경우에 마커가 나타나는데 에이피칼 포챔퍼에서는 마커를 이제 수건대의 왼쪽 가스로 향하게끔 하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에이피칼 포챔퍼를 찾게 되면 거기서 약간 이제 틸팅을 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틸팅을 가게 되면 에이피칼 파이브신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에이피칼 포챔퍼가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고정한 상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마커를 돌려주시면 그런 식으로 에이피칼 포챔퍼 에이피칼 3챔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칼 포챔버 뷰고요. 이제 에이피칼 포챔버도 파라스탈 롱에시스 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제 심장에 있는 4개의 심방과 심실을 다 볼 수가 있고 마이트라 밸브와 그 다음에 트리베스큘라 밸브를 같이 볼 수 있는 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일반 급여 초음파에서 이제 이항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항기 평가를 사실 하는 이 뷰 자체가 에이피칼 포챔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2D고 이거는 이제 컬러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그림에 영문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프로브를 기준으로 해서 다가오는 플로우는 이제 빨갛게 멀어지는 플로우는 파랗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피칼 포챔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항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마이트라 밸브의 마이트라 밸브 팁 끝에 거기를 샘플 볼륨을 해가지고 PW를 걸고 거기서 이제 뷰를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웨이브 파형이 나타나는데 이게 첫 번째가 E가 되고 이제 A 웨이브가 되는데 T 웨이브가 끝나는 다음에 바로 오는 게 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 같은 경우에는 A 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아트리얼 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만 보이는 이런 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E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저히 낮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볼륨이 낮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체내 혈류량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것들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포챔버에서 십자가 코스된 부위에 이제 샘플 볼륨을 두고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K23 T 웨이브가 끝나고 처음에 E 프라임 오고 그 다음에 A 프라임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니고 두 번째 게 이제 S 프라임인데 이 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이 70m/s 이상인데 그보다 안 되는 경우에는 좀 EF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 오브 E 프라임 값은 이제 자신 시리아 기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인데 이거 에피가 포챔버에서 이렇게 약간 마이트럴 밸브에 뭔가 덜렁덜렁하는 이런 메스 같은 게 보이고 보시면 이제 12여 MR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환자는 이제 불명령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엔도카다이티스에 이제 베지테이션이 있는 환자여서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가 5 챔버는 이렇게 보시면은 에피가 4에서 약간 티팅을 해서 구하는 뷰인데 가운데 하나의 방이 생겼습니다. 에어틱 여기가 이제 어센딩 에어틱거든요. 그래서 어센딩 에어틱하고 에어틱 밸브가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뷰가 되겠고 이제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요 파이브 챔버에서 이제 그 AV V믹스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맥으로 빠져나가는 최대 속도를 혈류 속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띄우고 여기 이제 CW 도플러를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PW 같은 경우 안에 좀 비어 있고 CW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때 속도를 재면은 이제 혈류 속도가 이 대동맥에 빠져나가는 혈류 최대 속도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정상은 한 1에서 1.5m/s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올라가 있어서 뭐 3m, 4m 넘어간다 그러면 스테노시스가 있는 걸 의심을 하시고 추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피컬 뷰에서 이제 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마커가 이쪽 방을 돌게 되면 2챔버, 3챔버가 나온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리뷰한 페이지고요. 에피컬 2챔버 같은 경우에는 에피컬 2챔버랑 3챔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4챔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이제 월모션을 봅니다. 그래서 월모션에 어디가 이상인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큰 혈관을 혈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이거 월모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챔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LA랑 LV랑 바이탈 밸브, 에어티 밸브, 에어타가 나오는 이제 뷰인데 사실 이 뷰는 파라스타널 롱이스 뷰랑 같은 뷰인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요 위치가 좀 다르고 이제 LV, 에이픽스가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픽스를 잘 보기에 좋은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뷰인데요. 서브코스탈 뷰는 이제 잘 하실 일은 없는데 소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 간격이 작기 때문에 서브코스탈 뷰를 많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성 신진환이 많기 때문에 이 서브코스탈 뷰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검자의 왼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로 해가지고 직접 갖다 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LA, RA, 그 다음에 RV, LV가 있고 리버를 윈도우로 본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에피칼 포챔버가 COPD 이런 게 심해가지고 폐에 너무 가려서 심장이 안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심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례인데 이제 보시면은 LA에서 RA로 이제 빨갛게 볼로로 불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ASE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또 서브코스탈 뷰에서 그 마커를 이제 아까 전에 가로로 했는데 이제 머리 방향으로 마커를 올려서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면서 보시면은 여기 해부도를 보시면 이게 대동맥이 있고 이제 하대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뷰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VC를 보게 되면 IVC의 그 직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축 정도에 따라서 이제 RA 프레셔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어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대동맥 박리나 이런 것도 있을 때 혹시 확인해보고 아니면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대동맥 류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는데 좋은 뷰가 되겠습니다. 서브코스탈 뷰의 IVC를 나온 뷰고요. 이런 식으로 호흡에 따라서 이 혈류 IVC가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보통 한 2.1cm 정도 되는데 이제 1.5cm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축이 혈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50% 이상 된다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이제 RA 프레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잘 안 쓰는데 스코라 스토널 넣으실 거 되겠고요. 말 그대로 스터널 위에 있는 고기를 윈도우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해부대로 보시면 여기가 브라키오 셀플라
빨리 그 아트리가 되겠고,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레프트 프로모 아트리랑 레프트 서로 콜라겐 아트리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이섹션 증대인데 전에 한번 제가 직접 평가한 적이 있어가지고 못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뷰를 아시는 게 이제 질환에서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 심장 초음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돼가지고 심장 초음파는 뷰를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매져야 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일단 심장 초음파는 제일 중요한 게 심장 초음파 자체만으로 절대 진단하지 않습니다. 환자 증상, 순환기 내과생들이 항상 증상이 있느냐 항상 물어보시기 때문에 증상이 되게 중요하고 증상과 코릴레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스트 엑스레이, EKG, 그 다음에 카디악 마커, 엔티프로비엠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심장 초음파 진단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부터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하시면은 이제 파라세라로에스비랑 에피가 포착급들을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익숙해지시면 일반을 하시면서 판독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실력이 좀 올라가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한 100케이스, 200케이스 정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증의 시험 같은 것도 보장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자체에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이제 전문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MR 환자를 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전에는 그냥 MR이 있다 없다 정도만 판독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와이든지 모더레이트인지 CB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보고 피자 메소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증대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저희 영입초 수요중대 뭐 보시거나 아니면 김범 원장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좀 증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심장 초음파 인증에 관련된 시험들이 있어서 정리해봤고요. 요거는 QR코드는 제가 영입초에서 기관했던 심장 초음파 강의나 증내 강의를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공부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어려운 강의를 쉽게 설명해주는 한태경 선생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인상 초음파 연구에서는 수요일 날 강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학생들